예, 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매물대가 생기는 뭐 이유와 그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지수는 뭐 영 재미가 없죠. 계속 예 무한하님 어서 오세요. 네. 지수는 재미가 없는데 그 종목들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 어제는 눌림목 얘기해드렸고 그 눌림목이 이제 왜 나오느냐,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 뭐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죠? 단순하게 뭐 세력이 뭐 매집을 하기 위해서 눌림목을 만든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왜 그 자리에서 그걸 만드냐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구덩이를 낙폭과대가 심했을 때 구덩이를 파고 그걸 메꾸는 과정에서 눌림목이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왜 구덩이를 메꾸는가?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금요일이니까 뭐 종목들 좀 체크 좀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시간에 종목들 띄워놨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거 왜 띄워놨냐면 시간에서 종목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보시면 NX, 덕신하우징 시간의 상한가가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저기잖아요. 이거 그 리모델링 수혜주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에서도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데 시간에서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는 뭐 잠깐 보죠. 네. 안 볼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 식탁에 김치가 어지간하면 올라오죠, 그죠? 잘 안 먹어도. 네. 비싼 것 같아요.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0.6% 정도에 끝났는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오늘 여기 0.4% 하락 마감했는데 여긴 뭐 거의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있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게 살짝 한번 꺾일 자리거든요. 자, 나스닥 지수인데 반등이 굉장히 이제 여기서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거의 안 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살짝 꺾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4,000까지 올 수도 있고 14,000원 살짝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지수가 좀 누를 수 있겠구나, 거의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요거는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닙니다. 눌러야 되는 게, 즉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문제는 뭐 계속 뭐 매일매일 거의 똑같은 얘기죠, 그죠? 러시아 얘기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오늘은 뭐 시황을 이렇게 잡아드릴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뭐 물론 장중에 뭐 화장품주들이나 이런 것들 급등을 하긴 했죠. 이제 뭐 18일부터요. 네. 그러니까 18일부터 뭐 방역 패스 완전히 철폐하는 쪽으로 갈 거란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진작에 좀 해주지, 그죠? 네. 정권 이제 바뀌니까 이제 잊어서 하네요. 이제 아무튼 네. 그 4월 18일이면은 이제 한 2주 좀 더 남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뭐 화장품주, 어제 얘기했던 뭐 맥주, 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오늘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죠. 아까 여기 방송 들어다 저기 시작하다 보니까 김 실장님이 이따가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화장품 테마주 그러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따가 김 실장님 방송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금요일이라서 또 오늘 놀러들 많이 가셨죠? 네, 봄이라서 뭐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바로 들어가죠.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초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 공식은 아는데 그 수학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는 여기서 이 수학 공식을 왜 쓰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자 있잖아요. 한자도 저도 옛날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한자가 그게 왜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는지를 알고서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그 한자를 배우는 그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죠? 영어도 똑같잖아요. 뭐 라틴어에서 온 단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요즘에 라틴어를 이제 세계에서 잘 쓰진 않지만 어원이 이제 그쪽이 많거든요. 그러면 라틴어라든지 뭐 그런 어원을 좀 공부를 해보면은 또 그죠? 네,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재밌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자도 똑같더라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맨날 매물대 뭐 매물대 저항이 있다, 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를 딱 연관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보시면 매물, 오늘은 어제는 눌림목, 오늘은 매물대 얘기인데 잠깐만요. 자, 오늘은 매물대 얘기예요. 네. 이 매물대가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차트를 띄워드릴까요? 네. 매물대가 이거죠. 네. 그냥 눈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매물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자, 매물대란 차트를 딱 띄워놓고 보면 이거죠. 차트에서 매물대를 켰거든요. 자, 이거는 대신증권 HTS에서 나오는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매물대예요. 그죠? 네. 특정 가격대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정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매물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차트에다 겹쳐서 보여주게끔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물대인데 뭐 여기 보면 수치가 써 있어요. 네. 요즘에 주린이 분들이 별로 뭐 1년 이상씩은 거의 하신 것 같아서 아마 다 아실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3.52% 뭐 VOL, 이건 볼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 보고 있는 기간 내에서 8,000원에 있는 이 매물대는 전체의 3.5%다. 뭐 그 뜻입니다. 네. 그 여기 4,500원과 5,000원 사이 이 매물대는 6.9%고, 제일 긴 거는 4,000원 전후겠죠. 23.7%. 뭐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쭉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매물대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매물대를 이제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이 언제 많이 쓰냐면 당연히 매매할 때, 즉 매수 매도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막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어제 눌림목 강의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눌림목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어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간에 상한가한 게 에너토크죠. 에너토크가 아니라 NX죠. 자, NX를 봅시다. 차트 이거 잘 보이시면 1번 찍어보시고요. 네. 자, 이평선 다 지우고 봅시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자,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라. 왜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요즘에 눌림목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눌림목 공략을 하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무엇이냐? 들었다 놓는 거. 그러니까 들었다가 누르는 거를 말 그대로 눌림목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이 눌림목이 언제 많이 나오느냐라고 어제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자, NX인데 올해 1월달까지 12월달까지 견디다가 1월달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낙폭과대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쭉 빠지는 거를 낙폭과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충, 여기는 3,000원인데 위에입니다. 네, 3,000원에 있던 주식이 어디까지 빠져요? 1,500원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엄청나게 깊게 파는 거죠, 그죠? 근데 눌림목이 언제 나온다고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반드시 반등이 나와요.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반등 더 세게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별의별게 다 있는데, 아무튼 어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낙폭과대가 심했잖아요. 근데 NX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 대량거래가 터졌으니까, 뭐 여기 대표님이 뭐 돈을 갖고 어디 도망가셨으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이 NX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NX랑 이제 결별한 거 아니에요. 잘 가 이러면서 손해보면 손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손절을 쫙 하니까 세력이 여기서 다 됐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슬픈 거 이게.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을 다시 늘리면서 쫙 올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왜 버렸겠어요? 이거는 NX는 대선 정책주인데 선거도 엉망진창이고, 선거 끝나면 저기 유튜브에 있는 주식 전문가 김도사가 뭐 가상인물입니다. 네. 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대선 끝나면 대선주 다 끝났다고, 다 폭락한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 손절한 거예요.
여기서 거꾸로 샀으면은 NX를 어디서 몰렸건 간에 돈 벌고 나왔겠네요. 1,500원대에서 여기 3,000원 근처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0% 이상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무튼 네. 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다시 메꾸죠. 구덩이를 파고 메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기 전에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떨어졌으면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올 때 V자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투매가 좀 세게 나오면 이렇게 평평하게 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NX도 보면은 V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화분같이 생겼죠. 그죠? 네.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덩이를 메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500원부터 여기 2,700원, 800원까지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거의 안 쉬고. 그럼 좀 쉬게 해줘야죠. 그쵸? 네. 그러니까 눌림목이 언제 나온다고요? 여기서도 많이 나와요. 뭐 신고가 날 때 나오고 뭐 허리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구덩이 메꿀 때 눌림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반등만 나오고 죽는 것도 있고요.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 또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NX는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일단 이게 눌림목이든 아니든 간에 낙폭과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네. 안 어렵죠? 그래서 그 올해 1, 2월 달에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 하실 때 손절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손절하지 말고 좀 참으셔라. 어지간하면 반등은 다 나온다. 여러분들이 뭘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뭐 다 빠졌으니까 이것저것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파셔라. 지금 낙폭과대가 다 심해서 다 올라온다. 어느 정도는. 대신에 본전에 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못난 종목도 본전까지는 안 와도 반등은 세게 나올 거란 얘기였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왜 딱 거기까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질까요? NX만 그랬을까요? 여기 하츠 보실래요? 하츠. 네. 하츠도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구덩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못 올리고 옆으로 돌고 있잖아요. 지금 구덩이를 메꿔 놓고 돌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츠 친구 벽산을 보죠. 벽산 뭐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떼굴떼굴 떨어졌죠? 뭐예요? 딱 올려놓고 살짝 누르죠.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나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기본 손실이 30%거든요. 30%예요. 심하면 50%까지도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본전이 오거나 거의 손실이 회복됐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안 팝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한 주식이라서 안 파는 게 아니라 물렸었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본전에 거의 왔거나 본전에 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거의 안 팝니다. 왜 안 팔까요? 본전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고생한 게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좀 챙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아요. 거의 안 팔아요. 네.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요. 아줌마건 아저씨건 애들이건 뭐 대학생이건 뭐 30대건 40대건 똑같아요. 잘 안 팔려고 그래요. 본전 심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그래요. 좋은 종목이면 홀딩 하셔라. 근데 아니다 싶으면 이건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햄릿이 돼가지고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세력이 그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빠지는. 그러면 또 이제 머리 듣고 있는 거예요. 저기 옛날에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스미골처럼 머리를 다 뜯어갖고 머리도 안 남아있는 거냐. 네. 매주씩 이러면서. 반지의 제왕 뭔지 아시죠? 네. 옛날 저기 뭐 유명했던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스미골인가 그거는 그 반지 들고 그러고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은 이제 주식 들고 할걸 그래서 이제 머리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게 밀리고 눌림목이 나오냐 이거예요. 일단 밀려요. 네. 밀리는데 여기에서 세력이 이제 들어와서 매집을 좀 해주면 그 눌림목이 돼서 올라가는 거고 세력이 매집을 안 해주고 던져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여기서 판단 잘해야 돼요. 반등 나올 때. 이게 눌림목이 될 건지 아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얘기했던 게 뭐죠? 눌림목이 나온다고. 그럼 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휠까? 간단해요. 매물대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매물대가 뭔데요?
거기 특정 가격대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판 사람 말고 산 사람, 그죠? 네. 뭐 팔았으니까 누가 샀겠지만, 그죠? 네. 거기에 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요? 세력이 아니라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하락한 지점까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질까? 그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올렸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이게 박스권이었거든요, 벽산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잘 가고 있다가 8월달하고 10월달에 잠깐 지수가 흔들려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 12월달에도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원래 박스권 여기였는데 여기서 너무 이제 또 오미크론 터지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서 밑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매물대가 어디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 하단 붙어 있는 거겠죠. 네. 이게 전체가 다 매물대예요, 이게. 근데 매물대 시작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겠어요? 당연히 여긴 거죠. 거기가 어디겠어요? 하락을 시작한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네. 다이빙을 시작한 자리. 그래서 거기까지 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위로는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으면 세 번째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안 팔아고 끌려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물타기 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물타기 하는 걸 내가 회원들한테 가끔씩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뭐 혼자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자, 주식을 여기서 산 사람이 있어요. 5,000원대에서. 근데 여기는 3,000원 깨졌죠. 2,900원이에요. 그러면 뭐 한 40% 손실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물을 탔어요. 자, 40% 손실 났는데 물을 탔습니다. 5,000원에서 1,000만원어치 사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2,900원에서 1,000만원어치를 또 샀어요. 돈으로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 한 거는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올라오다가 살짝 꺾이려고 할 때 이제 그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000원 대충 2,900원이고 4,000원이니까 한 30% 수익 챙기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세요. 5,000원에 산 거는 4,000원까지 왔으니까 20% 손실로 손실이 줄어들었고 2,900원이나 3,000원에 산 거는 4,000원에 팔았으니까 30% 이상 수익이잖아. 그러면 20% 손실이고 반은 물타기 한 거는 30% 수익이니까 둘이 딱딱 하면 어떻게 돼요? 10% 남는 장사였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팔고 나오면 되는데 물타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거를 다 여기 전고점에서 팔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여기서 5,000원에 산 것 때문에 막 끌려다니고 힘들어서 물타기까지 했는데 이게 다시 떨어지면은 이제 비중이 2배로 늘어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못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평당가가 얼마인지 기억도 못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한 거는 냅두고 뭐 본전에서는 팔아야 되겠다. 나 수익 보고 팔아야 되겠다. 그럼 냅두고 여기에서 물타기 한 거 여기서 파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전저점에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대충 이 정도에서 그 전에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30% 수익 냈으면 뒤에서는 한 15%나 20% 내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아무 때나 잘라도 손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안 해요. 다 저기 위에서 팔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안 돌고 비중은 많아져서 힘들고 어디 가서 하하세운도 못하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잘 안 시켜드려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왜냐면 거의 다 이래. 거의 다. 안 팔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네. 아무튼 매물대가 있는데 꼭 거기서 고집을 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매물대는 언제 생기냐면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급등락을 하면 거기에 당연히 대량거래가 터졌으니까 그 가격대에 특히 거기 시가와 종가 사이에 매물대가 큰 게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매물대 큰 거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래 터진 자리에. 그리고 그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오래 하잖아요. 특정 가격대에서. 그럼 당연히 매물대가 길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뭐 쉬운 거예요. 네.
네, 보세요. 벽산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잖아요. 대충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올라가다가서 밀리는 거예요. 구덩이만 맺고.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하트 다시 보세요. 똑같잖아요. 매물대 어디가 제일 길다가 나와요? 여기. 그죠?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네. 제로투세븐 보세요. 여기는 매물대가 여기가 제일 길다고 나오죠? 여기가. 왜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래가 여기 확 솟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제일 안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제일 안 보면 되잖아. 안 보고서 이제 차트를 이렇게 딱 설정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 그렇죠? 네. 딱 보니까 어때요? 자, 저한테 좀 전에 배우신 거. 자, 1월달부터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졌죠? 다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요? 어디긴 어디예요? 여기까지지. 그죠? 딱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메꾸고 쉬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 왜냐면 8,000원 초반에서 11,000원대까지 3,000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40% 올랐다는 거예요. 상한가 없이 40% 올라왔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바닥에서. 그죠? 보니까 어때요? 매물대에 걸려서 뒤로 이렇게 꺾이죠. 그죠? 근데 이게 개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주가가 이렇게 들었다 놓을 때는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력이 매집하는 눌림목에 나올 때 주가가 이렇게 들었다 놔요.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막 폭락하다가 그냥 반등 한번 나오고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꼭 눌림목 같이 생겼어. 처음에 나올 때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크게 한번 시세 분출하고 다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잡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 거는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빨리 팔고 안 나오면 밑으로 더 가거든요. 세 번째 거는요. 세력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걸 붙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1번, 2번, 3번을 개인들은 구분을 못해요. 네, 구분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네. 제가 이게 눌림목 강의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양질의 강의를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하고 나서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질문 안 받습니다 그래요. 질문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냥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다 갖고 와요. 이거 눌림목 아니에요? 근데 거의 아니에요. 이거 눌림목 아니에요. 네. 세력이 팔고 나간 지도 한 2달 넘은 것 같은데 눌림목이라고 막 우겨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갖고 기법 강의를 하긴 하는데 네, 질문을 안 받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구분이 잘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방법 없어요. 여러 번 부딪히고 매매해보고 자꾸 이제 겪어보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1시간짜리 강의에 모든 걸 다 배웠다고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오는데 그 눌림목이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음에 매물대가 살짝 꺾이는 거라고요. 네. 자, 제로투세븐은 뭐예요? 정책주죠. 이것도 저출산 정책주.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들었다 놨다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렇죠. 여기 매물대 여기 있잖아요. 매물대에 걸려서 구덩이만 메고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까? 여기 아직 1,600원이거든요. 종가가 10,000원, 9,500원, 9,000원, 8,500원 아니면 8,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눌림목이니까 눌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어디까지 누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라니까요. 가격을 10,000원, 뭐 9,500원, 뭐 9,000원, 8,500원, 8,000원, 에이 모르겠다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찍어보세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우리 토기쟁이만 찍으셨잖아 지금. 막 찍어보시라니까요. 공짜라니까요. 막 찍어보세요. 네, 무한한님도 9,500원, 9,000원. 자, 좀 더 찍어보세요. 좀 더. 네. 괜찮아요. 네. 8,000원도 나왔고, 네.
자, 여기 이제 찍으신 분들 제가 이제 거꾸로 다시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왜 그 가격을 제시하셨죠?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왜 그 가격을 제시하셨어요? 다 지금 다르게 하셨거든요. 8,000원부터 지금 뭐 만원, 1,500원까지 다 있는데 왜 그 가격을 제시하셨죠? 본인한테 물어봐요, 본인한테.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죠? 네. 뭐 느낌대로 했다고 해도 아무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매물대를 잘 보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매물대를 다시 켜볼게요. 매물대가 쭉 보이는데 이 중에서 여기 핑크색 있죠? 핑크색. 이게 뭐냐면 현재 가격대라는 얘기. 그러니까 매물대가 제일 긴 게 누구예요? 얘죠. 만원부터 대충 1,500원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이 매물대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걸려 있습니까? 밟고 있어요? 아니면 걸려 있어요? 매물대 저항이냐 지지냐 그 얘기인데,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매물대를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못 뚫고 더 떨어지겠죠, 쭉. 그죠? 근데 매물대를 이렇게 지지, 즉 밟고 있다, 그럼 뭐예요? 월요일날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화요일날 튀어나갈 수도 있고. 아까 이 매물대를 켜기 전에는 차트가 그러면 여기 밑으로 뭐 9,000원이건 9,500원, 8,000원이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매물대를 딱 켜놓고 보니까 어때요? 오호. 매물대를 밟고 있네요. 이해되셨으면 7번.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그죠? 네. 밟고 있잖아요. 응? 또 오늘 밤부터 또 주말 내내 또 매물대 보실라 또. 네. 그러지 마세요. 밟고 있잖아요. 제로투세븐은 뭐하는 회사? 뭐하는 대마주예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네. 그죠? 밟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마이너스 4%짜리 음봉 떨어졌으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봐도 매물대 밟고 있고, 이렇게 봐도 밟고 있고, 이렇게 봐도 밟고 있고, 이렇게 봐도 밟고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아까 끊어버린 거예요. 안 보면 되죠, 뭐. 왜냐면 여기서 세력이 아직까지 갖고 있겠어요? 개인들이 갖고 있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후부터 차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이거 매물대 설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네. 내가 보고 싶은 구역만 딱 볼 수 있게.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은 그 누구예요, 저기 같은 계열의 테마줄 하나 보면 되죠.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겠지만. 네. 아가방 컴퍼니 보니까 어때요? 매물대가 제일 긴 거와 두 번째 게 있는데 제일 긴 게 여기네요. 올라가다가 지금 버벅거리는 거예요. 근처 다 왔으니까 이제 매물대 저항이 이제 거의 다 되니까. 근데 여기서 반등 세게 나왔네요. 왜 그랬겠어요? 매물대 여기도 큰 거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물대에서 지지 나오고 이 매물대에서 저항 나와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보면 안 될까? 안 보면 돼. 해보시면 되죠, 그죠? 네. 그럼 그 뒤로 당겨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거래량 좋고, 그죠? 네. 나는 이거 사란 얘기 안 했어요. 네. 샀는데 나중에 봐주세요. 절대 안 봐줄 거예요. 그냥 공부용이니까. 네. 그죠? 네. 남들은 뭐 지금 뭐 딴 거보다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본다고 정신 없는데, 우리 방은 이런 거 본다고 정신 없어요. 막 진짜 돈만 많으면 진짜 막 다 저기 해주고 싶어요. 막 진짜 다 추천하고 싶어요. 네. 전 진짜 제가 한국은행장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은행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갖고 다 하나씩 돌려버리게. 주식 다 사버리게요. 네, 농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만큼 요즘 좋은 주식이 많다는 거죠. 아가방 컴퍼니가 내일 바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매물대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 매물대 설명 없이 보세요. 그러면 차트쟁이들이 차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올라오다가 여기서 떨어진 자리 여기니까 올라오다가 다 떨어지겠네? 그런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로투세븐이고 아가방 컴퍼니가 어떻게 하냐면, 자, 제로투세븐을 갖고 얘기해볼게요. 이게 차트가 더 세니까. 제가 차트쟁이라고 그러죠. 저도 차트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왜 차트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차트만 보면서 주식을 하니까. 딴 거 안 봐요. 차트만 봐요. 네. 차트하고 뉴스. 네.
뉴스도 사실은 차트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죠? 스윙이나 중기 좀 들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식을 여기서 샀어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신 가격은 11,000원대라고 볼게요. 이 정도에 산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원치 않게 고생을 좀 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안 파는 거죠. 왜 안 팔겠어요? 뭐하러 팔아요? 다시 돈이 들어왔는데 세력이 나간 것도 없고.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올라갈 때까지. 언제 올라가냐고요? 정확한 날짜 모르죠. 그런데 돈이 보이잖아요. 해 뜨기 전에 뭐가 보여요? 여명이 비치죠. 여명. 그죠? 네. 술 드시고 나서 먹는 여명 그거 말고, 네. 해 뜨기 전에 여명이 비친다고요. 노을이 언제 제일 이쁜 줄 아세요? 해 뜨기 20분 전, 해 지기 20분 전, 전후. 네. 그걸 이제 골든아워 매직아워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이쁩니다. 그때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진짜 그 색깔이 쫙 뭐 보라색, 뭐 마젠타 막 이렇게 쫙 바뀌어요. 네. 진짜 황홀할 정도로 이제 뭐 매일매일 다르지만 바뀐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네. 거래가 보이면 이제 거의 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거래를 또 줄이지만. 언뜻 보면 이제 차트쟁이들이 보기에는, 여기 왔다 떨어지네? 이 사람들 다 팔아버려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들은 맨날 이제 요런 것만 매매하거든요. 턱만 오면 팔고 끊어내고 이것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큰 돈 못 벌고 나중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기술이 뭐예요? 네. 매물대를 완전히 이해를 해버리면 매물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물대 그냥 요거 이용해서 여기에서 꺾이지 그러면서 이제 팔고 끝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왜 나중에 크게 얻어맞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 친구, 저기 수젠텍하고 시젠인가? 네. 잘 보시면 이게 저 진단키트잖아요. 네. 이게 눌림목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들었다 놨으니까 주가가 이제 6만원에 있다가 만원대까지, 만원 초반까지 빠져가지고 들었다 놓으니까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눌림목이 아니에요. 왜냐면 떨어지다가 반등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올라간 게, 원래 이게 한 5천원짜리가 6만 5천원까지 코로나 때 10배 상간 거 아닙니까? 수젠텍이. 그러니까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와서 10배 상간 주식이 반등이 세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또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우겨요. 네. 네. 강의할 때마다 노이로 제가 걸린다니까요. 네. 제가 어제 눌림목 강의할 때도 미리 얘기하잖아요. 딴지 걸지 말라고. 그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뭐 이상한 댓글 안 달리더라고요. 이게 눌림목이죠, 이게. 이게 눌림목이죠. 어떻게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 아니에요, 반등이지. 반등에다가 거래까지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이 아니라, 반등이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대충 15,000원인 것 같은데, 15,000원 여기 3만원대란 말이에요. 2배 올라왔잖아요. 이게 무슨 눌림목입니까? 해먹은 거지. 그쵸? 예를 들어서 오픈베이스를 보자고요. 오픈베이스가 안철수 시테마주 됐다가 뭐 최재형 씨 됐다가 또 이것저것 다 되죠. 오픈베이스 잠깐만요. 저기 테마주 시황은 이따 저기 김 실장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나 오늘 저기 어제 눌림목 얘기하고서 끝낼라 했는데 마무리를 더 저드리려고. 네. 자 보세요. 오픈베이스에서 눌림목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최재형 씨 테마주 1호원이 막 갈 때 이게 여기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요렇게 하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오픈베이스가.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상한가 나오기 전에 이게 뭐인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었다니까요. 갑자기 이제 거리가 안 보이다가 들었다 놨다 막 하죠. 어디에서 그래요? 전고점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덩이를 팠던 거예요. 시세가 안 나와서 조종관이라고. 근데 구덩이를 메꿔 놓으면서 들었다 놨다는.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물량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 놔야
여기서 이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우 지겨워, 본전에서 팔아야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보니까 최저형 관련주라고 하던데 가져갈까? 갖고 있어 올라 그랬더니 뭐 10% 올라가다가 음봉 맞고 막 꼬리 달고 맨날 그러니까 아 지겨워,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잡주,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에서 다 털린다는 거예요. 눌림목에서 이제 호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오히려 누른다니까. 그래서 눌림목이에요. 호재가 있어도 안 가, 지수가 급등해도 안 가. 언제 가냐면 본인이 팔면 가요. 아니면 본인은 안 팔고 끝까지 버텼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팔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량을 내놔야. 주식이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걸 이렇게 혼자들 하시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급등한 거거든요. 그죠? 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떨어졌죠. 최정시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러다가 다시 오픈베이스가 들었다 놨다 또 해요. 자, 그럼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처음에 거는 반등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또 뭘 만듭니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점이 안 낮아지죠. 저점이 높아지죠. 눌림목의 특징이 뭐냐면 고점은 안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점은 안 높아지고 저점이 조금 높아집니다. 거래는 급감하고. 쭉 말리죠. 왜 그랬겠어요? 원래 오픈베이스는 안철수 테마주였거든요. 잠깐 바람났던 거예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자, 뽑았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매물대는요, 이게 자동으로 보여야 돼요. 올라가다가 여기 6,500원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죠. 왜 그랬겠어요? 여기 어딘가에 매물대가 있었겠죠. 그죠? 거꾸로 매물대 안 켜도 보인다니까요. 어디 있겠어요? 개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최지영씨 관련주 후발주로 이게 대장주로 갔는데, 후발주자 중에서 대장주였어요. 여기서 막 상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최지영씨 또 이분은 또 인품이 또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 걔들이 샀겠죠. 어디서부터 많이 샀겠어요? 당연히 눌림목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격대는 여기인 거예요. 여기가 매물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여기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거래가 여기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세 분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시세 분출한 거죠. 여기 매물대, 여기는 최지영 씨 때문에 울리는 거고, 여기 이제 안철수 씨로 간 거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이게. 상한가 치면서. 그러면 오픈베이스를 여기서 산 사람이건, 여기서 산 사람이건, 여기서 단타 치러 들어간 사람이건, 여기 산 사람이건, 여기서 산 사람이건, 여기건 다 여기서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물대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좀비 영화 많이 보시죠? 좀비 영화 한두 번씩은 보신 적 있죠? 그 좀비들의 무리를 뚫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어지간하면 못 들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물리신 분이 가끔씩 물어봐요. 이제 팔면 되는데 본전이거든요. 근데 안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여기에서는 막 울며 불며 살려달라, 반토막 났는데 와이프한테 걸리면 죽는다,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반등 나올 때 파세요,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본전 오니까 안 파는 거예요. 못 팔겠대. 미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끝이 안 좋죠. 미련을 가지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슬피 울면서 손절하시면 또 올라가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시는 적들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을 안 하시려면 눌림목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물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 최근에 보면 또 안철수 씨 그 뭐 단일화 이슈가 있었고, 뭐 국무총리 이슈가 있었죠. 근데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죠. 왜 그랬겠어요? 매물대 아까 이거를 굳이 킬 필요도 없다니까요. 아까 이거죠. 이거 킬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안철수 씨 지지율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기에요. 그러면 매물대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가잖아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이게 재밌어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이 매물대 활용을 왜 잘 못하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할 때는
그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말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 않죠? 지금 몇 시에요? 8시, 9시 다 됐죠? 그러니까 주식 시세가 안 움직이고 오롯이 제 얘기에만 집중하시고 있잖아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제가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종목도 아니니까 그냥 자 주식시장도 끝났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근데 내일 아침에 내일은 이제 주말이지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딱 돼갖고 또 이제 9시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매물대고 뭐고 그냥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팔 걸 말까 팔까 말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 말아 팔았는데 또 다시 살까 말까 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신병자 옆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 사람이 계속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하면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 정신병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신병자들이 그러고 놀아요. 혼자서 살까 말까 팔까 말까 맞잖아요, 그죠? 머리에 꽃을 꽂고 하느냐 아니면 아니냐 뭐 그 차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좋은 옷에 향기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살까 말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그러니까 매물대를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 안 하는 종목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맨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픈 베이스 비중이 한 80%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도 이거 안 보여요. 비중이 이제 여기서 산 사람이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자 여기 3,500원이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한 40% 50%씩 낮겠네 대충 그죠? 네. 비중이 80%예요. 거의 몰빵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여기 매물대 있습니다. 그 소리 안 들립니다. 그 사람한테 진짜 우리나라 제일 좋은 확성기 갖다가 귀에다 대고 매물대 있어요! 라고 해도 그 사람 안 들려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더 갈 수 있겠죠? 네. 미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좀비라고 표현한 겁니다. 안 들어요. 본인 수익 낼 생각만 좀비가 왜 먹는 거 이제 식욕에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저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좀 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사료주 갖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NX하고 아가방 컴퍼니 뭐 수젠텍으로 갔네요. 원래는 이제 이게 아니라 미래생명자원, 선진, 뭐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KC피드, 그 다음에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런 거 얘기하려고 다 적어놓고 하다가 딴 데로 엮기를 샜어요. 근데 뭐 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반등 나오는 거하고 그죠? 네, 눌림목 나오는 거하고 세력이 뽑아먹은 거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개인들이 거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X가 시간에서 상한가 같거든요. 자,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시간의 상승률에서 보면 NX가 시간의 상한가 갔어요. 지난번에도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아침에 음봉으로 그냥 때려버렸죠,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끝난 건 아니다. 네, 근데 뭐 하도 유명한 종목이라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근데 이게 다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이게 상한가 갔던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의 상한가하고 월요일 아침에 음봉 만들었거든요. 오늘이 또 금요일인데 또 만들어놨어요. 네. 세력들이 보면은 재밌다니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서 NX 덕신아워징이 상한가였잖아요. 한국가구도 상한가고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만요. 네, 이거 딴 거 갖고 갈게. 세력들 이런 거 보면 재밌다니까요. 자, NX인데 이렇게 놓을까요? 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3월 25일날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네. 뭐 상한가 갔었잖아요. 금요일이잖아요 지난주.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음봉 때려놓고 또 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 가구가 제일 심했죠. 네, 한국 가구 보세요. 한국 가구가 저기 지난번에 시간에서 10%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음봉 때리고 안 내려가요.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올려놓고 끝났는데 시간에서 7% 상승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음봉이 또 이런 음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헷갈리시죠? 네? 그 덕신하우징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시간 다 됐네. 덕신하우징이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덩이를 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아까 저기 NX랑 똑같이 이제 며칠째 5일 동안 눌러놨거든요. 눌림목이라니까. 눌림목 중에 아주 이제 그 유니크한 눌림목이 있어요. 유니크. 네. 특이한 거. 파란색 눌림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바나나가 노란색이죠. 근데 바나나가 빨간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먹기 싫을 것 같아요. 바나나가 빨간색이면 왠지 그냥 떡볶이도 아니고, 그죠? 네. 생각만 해도 좀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음봉 눌림목이 가끔씩 있는데 가짜도 있어요. 진짜도 있고. 근데 이 시간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오늘은 잠깐만요. 이거는 덕신하우징 이거죠? 네. 시간에서 또 상한가가 늘어났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근데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월요일날 또 어떻게 할까? 세력들이 그냥 수익 주는 것 같죠? 네. 엄청나게 헷갈리게 합니다.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이 있지만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요. 개인들은 당황하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주식을 샀는데 그게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리고 막 여기 덕신하우징이나 아까 한국가구처럼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음봉 받고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저기 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거를 한 두세 번 겪게 해요. 세력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를 들어 월요일날 또 덕신하우징 NS 또 장대 음봉 나왔다고 쳐봐요. 그게 들고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통 또 이러면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이놈들아 판다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팔면 세력이 물량 받아갖고 상한가 만들고 그 다음날 점 상한가 만들고 막 그래요. 예를 들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 높다고. 왜냐면 못 견디거든요. 근데 힘들 때 있죠. 작년 연말 올해 초처럼 그냥 수익도 잘 안 나고 그죠? 막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막 힘들 때 그때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은 세력이 여기서 시간에 상한가를 가든 뭐 시간에 하한가를 만들든 말든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네. 주식을 들고 견뎠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별로 요동을 안 해요. 네. 그냥 그래요. 안 팔아 이놈들아. 당연히 안 팔죠. 여태까지 들고서 고생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세력이 그 사람들은 데리고 가요. 네.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사고 팔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수익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난리를 지기면서 수익 납니다. 이 얘기 오늘 왜 드렸을까요? 네. 옛날에 역대 정부정책주 올라갈 때 깔끔하게 갑자기 그냥 상한가 쭉 나온 게 아니에요. 음봉 때리고 양봉 때리고 막 난리를 지기다가 호재 나왔는데 안 가고 막 버틴기다 나중에 어느 순간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서 가요. 네, 그래서 주식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백날 유튜브나 아니면 무료 추천이나 그런 걸 받아보세요. 돈이 되나. 네, 골병 만들죠. 네. 그러니까 밤에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요즘에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매물대 낙폭과대가 심해서 매물대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기 예를 들어 설악산 올라가시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세요? 아니면 중간에 좀 잠깐 쉬시나요? 잠깐 쉬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체력이 좋아도 그죠? 네. 한 두세 번은 쉬시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목도 똑같은 거 올라갈 때 잠깐 쉰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 간다고 막 생짜증을 내면 돼요? 안 되거든요. 네. 평생 큰 돈 못 봅니다. 네. 그 원리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매물대가 있어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제 눌림목 강의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강의 기법 강의 형식으로 한 거니까 잘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사료주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료주 얘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아가방 컴퍼니하고 저기 제로투세븐 얘기했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한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무료 종목 추천 안 합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이제 한 2주 지나면은 뭐 코로나 방역 패스 다 이제 푼다고 하니까 뭐 일상으로 다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여기 지금 저는 이제 기법 강의 한다고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 김 실장이 오늘 올라온 테마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상한가 한 것도 많고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서 리오프닝 수혜주, 이것도 정부 정책 수혜주. 왜냐면 코로나 방역 해제 수혜주니까. 코로나 방역 정책, 그죠? 네. 화장품하고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많이 들으세요. 네, 저도 다음 주에는 좀 또 종목 얘기 또 많이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히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네. 자, 지금까지 네,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김 실장님은 저기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와요. 네, 예, 그쪽 가서 들으세요.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